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네, 국내 외국인이 252만, 재외국민이 750만이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여줬던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 이것은 굉장히 대한민국에 온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반면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제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건 이제 사람들이 실감을 잘 못할 겁니다. 지금 14년 동안 185조, 185조의 돈을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고 출산율을 높여보려고 했지만 합계 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 여성이 생애 속에서 출산할 수 있는 그 비율이 0.98을 에서 더 내려갔습니다. 0.92 정도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인데,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명. 최소한 두 명이 돼야 될 텐데, 이거는 한 명이 안 되는 이러한 사태가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1.52 정도로 떨어지니까 이거는 쇼크다 해가지고 그 이민 장관, 이민을 담당하는 장관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뭐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상황을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활동이 정말 힘듭니다. 힘든데 반면에 국내에 있었을 때보다 우리 한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면에서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이 고령화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극고령화다 저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출산율이 지금 0.91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출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출산. 네, 그래서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 극하게 제가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거예요. 이제 학교 폐교는 물론이고, 뭐 대학 폐교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멸을 가져오는 거죠. 이제 코로나로 지금 여론이 덮여서 그러는데 이제 지방의 소멸들이 가속화될 겁니다. 지방 소멸. 이제 시군구가 막 없어지는 거죠. 이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화될 것이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올해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더 떨어지게 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베트남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중국 또는 일본, 미국, 또 한국 굉장히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인재 유치 경쟁들도 굉장히 심하고요. 인력 유치 경쟁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한 달에 2번 정도는 치르게 된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이게 진짜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을 안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공무원. 민원을 넣어보면은 안 됩니다. 뭐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들 보면 제가 화가 납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정말 공무원들은 특히나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가 몰고 올 엄청난 폭풍이 있을 텐데 이 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처럼 글로벌 국익국가로 가야 됩니다. 자, 미국은 다인종 사회죠. 뭐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 굉장히 다인종하고 다문화 사회입니다. 한국은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일본이 저출산 문제, 극고령화, 고령화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진짜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빙을 보시고 이런 모습이 참 굉장히 좀 낯선 모습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백기를 듭니다. 이제 뭐 요양보호사, 간병인 또는 호텔 또는 각종 뭐 도시락 공장 이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동남아에서 35만 명을 데리고 가겠다. 또 언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의 문제. 그래서 일본어 능력 시험을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치르다가 이 일본어 강사 문제가 또 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그 언어 연수를 일본에서 받게 하면서 언어 능력을 취득하면은 이거를 근로자 비자로 바꿔줄 수 있는 제도를 유연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비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베트남에 와서 여기 와서 처음에 충격받았던 거는 영사가 비자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구속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여러 가지 충격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송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책의 문제가 이게 뭐 누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정책을 꼬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국익적 차원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는데 1년에 뭐 시험이 한 번 있다. 그 한 번 시험을 안 보려고 합니다. 그냥 한국 가서 이탈해 버리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가서 엄청난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그래서 전에도 그 대도시 비자 정책을 수행할 때 제가 충분히 경고를 했거든요. 또 1% 미만 대학들이 유학생들을 유치할 때 엄청난 이탈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과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제가 SBS 방송에 여러 번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브로커들의 유혹, 베트남 유학생 이탈 이런 거로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그러한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책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본이 했던 것처럼 정책을 유연하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미국처럼 다인종 다문화 국가지만 국익을 최우선하는 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 또는 글로벌 국익당을 제가 창당을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시장경제, 그리고 합리적 복지, 합리적 복지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 복지, 그리고 우리가 국익, 글로벌 국익은 괜찮아요. 글로벌 우파, 글로벌 우익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글로벌 국익 국가로 가야 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글로벌 우파, 글로벌 우익으로 가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국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문화 다인종 사회 글로벌 국익 국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일본이 겪었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겪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국내 외국인이 252만이에요. 252만.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5%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완벽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750만. 재외국민을 어떻게 활용해서 국익을 위하여 우리가 국익을 창출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외국민 뭐 국회의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허경영 대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좋은 정책들은 국가가 적용할 수 있게끔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국익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출산 극고령화 사회 미국처럼 글로벌 국익 국가로 가야 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라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